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지난 강의였던 급락한 종목의 최저점 매수 영상에서는 종목 그 자체의 악재가 아닌 대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시장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급격한 하락을 보인 종목은 종목 그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이유가 없다면 빠진 주가는 금방 회복하기 마련이며 그 악재 속에서도 그 종목의 재무에 위험이 전혀 없으면서 저평가 국면에 있고 또한 새로운 호재가 부각받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연이은 강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빠진 만큼 주가 회복을 할 때 얼마만큼 빠른 회복을 하느냐, 또 회복할 때 전고점 부위의 저항권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느냐, 또는 저항에 부딪혀서 힘을 못 쓰느냐 하는 움직임 또한 앞으로의 주가 예상에 챙겨보셔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저점의 반등 신호로 언급해드린 엔벨로프에 대해서 본격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맞는 매매 적용을 위해서는 엔벨로프의 지표 설정 및 수치 변경이 필요하므로 설명을 천천히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HTS와 MTS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엔벨로프의 지표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차트 지표를 모두 해제하고 본 지표를 담기 위한 순수한 베이스 차트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영상으로는 직전 강의에 제작하여 업로드해 놓았으므로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 등을 확인하셔서 참조 후 본 강의 엔벨로프 수치를 추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모든 지표가 해제된 순수한 차트에서 0600번 종합 차트 화면의 가장 좌측에 위치한 좌측 메뉴 보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서 ENV를 타이핑하면 엔벨로프가 검색되는데 이 지표를 두 차례 더블 클릭하여 차트상에 엔벨로프가 2개 적용되도록 합니다. 지표의 수치값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좌측편의 글씨를 더블 클릭합니다. 지표 조건 설정에서 기간값은 20, %는 20으로 변경합니다. 라인 설정으로 넘어가서 취향에 따라 라인의 색상과 굵기를 변경합니다. 저는 중심선의 색상으로 연한 주황, 저항선과 지지선의 색상은 모두 짙은 회색, 굵기는 3가지 라인 모두 2로 지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항목에서는 로고가 적용되어 있는지 재확인합니다. 확인을 눌러 첫 번째 엔벨로프의 설정을 완료합니다. 두 번째 엔벨로프의 수치값 변경을 위해 오른쪽 지표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기간값은 20으로 동일하게 %는 30으로 변경합니다. 라인 설정 값에서 중심선은 중복됨으로 해제하며 저항선과 지지선은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너비는 2, 색상은 짙은 회색으로 설정합니다. 스케일의 로고 설정을 확인 후 최종 확인으로 마무리하여 줍니다. 강의는 차트 전용 프로그램인 트레이딩 뷰를 이용하여 키움 차트와 동일한 라인 수치값을 적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2개의 수치값으로 조절한 것은 엔벨로프 적용의 대상을 초우량 대형주와 중형주 이상의 종목에 적용을 달리하면서도 만약에 주가가 극한의 움직임을 보일 때 첫 번째 20%의 최종 라인을 벗어나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눈에 해석하면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어드리는 엔벨로프 매매는 급격한 하락 후 반등을 당연시 할 만큼 납득이 될 만한 재무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저평가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무가 부실한 잡주, 차트 움직임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소형주는 제외하시길 바라며 중대형주 이상의 꾸준한 실적을 내는 우량 종목에 적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중심선인 22평에 가까운 첫 번째 하단선은 초우량 대형주가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 두 번째 하단선은 우량한 중대형주가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 또는 초우량 대형주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신뢰성이 높은 지점을 대표값으로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이지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할 기준선 그 자체는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벨로프 선을 기준으로 한 매매의 경우 그 수치값을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하지 않고 매매를 자주 하기 위해 느슨하게 할 경우
그 신뢰도는 극히 떨어지게 되므로 권장드리지 않으며 단순 상황에서의 최저점이 아닌 극히 비이성적인 급락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법의 특성상 그 매매 주기는 타 매매법에 비해 적은 것이 당연하며 모든 매매는 안정성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므로 본 매매법의 경우 이같이 수치를 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일수록 주가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초대형주는 길이값 20에 엔벨로프 20%를 중심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매매 신호를 얻을 수 있으며 중형주 이상은 길이값 20에 엔벨로프 30%가 이상적인 매매 기준값의 신호를 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재무가 크게 훼손되어서 하락세의 끝을 논할 수 없거나 특정 이슈로 과열되어 급상승하는 종목의 경우에도 지표만으로 매수 매도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차트 외적인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매매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으로 지표 적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20에 20선은 물론이고 초대형주로는 극히 전례가 없는 20에 30 라인까지 훼손하며 주가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벨로프의 하단선 지표는 이 라인에 캔들이 터치할 만큼 빠졌다고 매수를 즉시 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만큼 비이성적인 투기성 과매도, 즉 짧은 기간 대비 급하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심리지표에 가까운 것으로 그 종목의 상승 탄력성을 믿을 근거에 자신이 있다면 매수 타이밍을 노릴 만한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지표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매수 시점으로는 하단선 터치 그 자체가 아닌 하단선을 터치하며 빠진 음봉의 시가선을 회복하며 엔벨로프선 안으로 캔들이 다시 재진입을 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나 고점과 고점 라인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단의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그 전저점의 부근 또는 이것을 놓치셨다면 고가와 고가, 저가와 저가 라인이 빠지지 않고 수평 또는 상향 추세선을 그리는 최소한의 박스권 내지 상승 추세 전환을 안전하게 확인하신 후에 저점 지지라인 또는 우량주에 한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확연히 증가하며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내는 양봉이 형성되었을 때와 같은 자리가 효과적인 매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LG전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가 보였던 30선 하단까지는 빠지지 않고 20선까지만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대비 시장이 판단하는 일단 무조건 매도하고 본다라는 액션이 적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챙겨보실 사항으로 상승 탄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급락한 주가가 급락한 직전의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큰 저항으로 작용하는 전고점에 주가가 다다랐을 때 이 저항을 막고 하락 추세로 즉시 전환되어 버리는지 약간의 조정 후에 재상승 시도를 하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또는 빠져야 할 자리에서 조정이 아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해내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와 같은 등급별 분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태풍의 강도에 따라 대비해야 할 행동 수칙이 달라지듯 주식 차트 또한 이 자리와 같이 급락 직전의 전고점 부근의 큰 저항에 대항하여 맞서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추가 상승 또한 시원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목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3월에 최저점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에 이르자 전고점을 회복하며 이후로도 170%의 추가 상승을 이어갔지만 현대차는 8월에 이르러 전고점을 회복하였고 추가 상승은 100%가량으로 나름 우수한 모습이지만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더 빨리 회복한 LG전자가 전고점 자리 이후에 추가 상승세가 더 좋은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상대 비교를 해보실 종목으로 역시 대형 우량주이며 동일 현대그룹 내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8월에 강한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을 맞서 이겨내는 모습이라면 현대글로비스는 전고점을 만나자 일단 후퇴하며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현대차에 비해서는 전고점에 대항하는 액션이 한 템포 약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전고점 회복 후 말씀드렸듯이 100%의 추가 상승을 보였다면
현대글로비스는 약 50%의 추가 상승을 보이며 그 상승 탄력이 현대차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악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외인, 연기금과 같은 주체들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돈이 몰려 빠르게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이 추가 상승세 또한 힘있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를 압도하는 상승 탄력을 보였던 카카오 보시겠습니다. 카카오는 2020년까지 사업 확장과 수익의 성장 속도가 그 어떤 기업보다 강한 상승세에 있었으며 그럼에도 주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2014년 전고점조차 갱신하지 못하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목의 특성상 코로나 여파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 카카오에 악재로 여겨질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타 종목이 20% 하단선을 가볍게 또는 30% 하단선까지 훼손했던 것에 비해 카카오는 20% 하단선을 가볍게 아래 꼬리로 터치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이후로도 즉각 상승하는 강한 지지의 모습을 보였으며 전고점까지 재상승하는 탄력성 또한 우수하여 3개월 이상 걸리던 타 종목 대비 단 한 달이 지난 4월에는 바로 회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후속 차트 흐름 보시면 역시나 추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타 종목들이 1년이 채 못되어 시장의 고평가 우려에 따른 매도세로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세 또는 박스권으로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카카오는 21년 6월까지 즉 1년 반가량의 상승세를 지속하며 압도적인 상승세와 지속 기간까지 보이는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M과 같은 중대형주도 보시겠습니다. 앞선 종목과는 달리 20선은 물론 30선까지 훼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그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20선은 물론 대형 악재에서는 30선까지 훼손할 확률이 초대형주에 비해서 훨씬 큰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엔터주의 경우 코로나에 큰 악재로 작용됨을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전고점까지의 주가 회복을 8월에야 간신히 해내었으며 이를 돌파하지는 못하면서 곧 하락세로 돌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21년 5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콘서트 등이 모두 금지된 열악한 상황에서도 박스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였고 우수한 실력을 겸비한 가수들의 발굴과 지원을 유지했으며 이같이 최악의 국면 상황에서도 비교적 작은 적자 또는 흑자를 유지하는 경쟁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21년 5월 이후에는 다시 급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글로벌 악재에서 바닥을 잃는 것에는 엔벨로프 20과 30선의 하단선이 유효하며 매수 시점은 전고점 라인의 추세선 돌파 및 바닥 지지 확인 또는 엔벨로프 하단선 부근을 터치한 캔들을 압도하는 양봉의 출현을 체크하면서 주가의 상승 의지를 꼭 확인 후 매수하시길 바라며 종목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 문제에 의한 급락일 때 또 재무가 우량하면서 현 상황이 그 자체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우량한 중대형주 이상에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장은 단기 급락도 가능하지만 그 반대로 큰 관심이 쏠리는 대형 테마가 형성될 때 발생된 기대 심리로 인해 제한된 주식 유통수 대비 한정된 돈이 특정 종목에 폭발적으로 모이게 된다면 단기간 내 급상승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캔들이 상한선에 닿았다고 성급히 즉시 매도를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역대급 태풍의 강력한 테마를 등에 업고 급등하는 현재의 코리아 SE와 같은 종목을 바라보며 이 종목이 금을 낳게 될 닭인 줄을 모르고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삼계탕을 끓여 먹게 되었다고 좋아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큰 후회를 하실 것입니다. 즉 엔벨로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그 외 모든 지표를 가지고 매매 대응하실 때는 지표 그 자체로 매수 매도 대응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매 대응은 글로벌적인 시장 상황과 종목의 재무 상태, 테마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박스권의 횡보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노루홀딩스나 한국정보통신과 같은 장기 횡보하는 박스권 내 종목을 보시면 엔벨로프는 지표 특성상 짧은 기간 내 비이성적인 상승을 할 때 상한선이 닿는 것이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급상승 또는 충분한 장기 상승 이후에 상한선을 터치한 상황에서는 당분간 상승세를 멈추고 박스권으로 돌입하거나 하락세로 갈 것이라는 경계로서 훌륭한 신호가 되므로 이것을 존중하고 매매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며 고점을 찍고 쌍봉 출현 후에 화려하게 후퇴하는 종목은 하락 추세상에서 엔벨로프 하단선을 딛고 잠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나 화면의 예시 종목과 같이 장기 급등과 쌍봉을 만드는 지지선의 붕괴와 하락 추세가 트리오로 조합을 이룬 하락 추세의 경우에 그 하락세는 수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도 되는 것을 각오하셔야 되는 자리로서 이 하락상에서 이루어지는 엔벨로프 지표의 반등 신호는 단순 기술 반등으로만 취급하셔야 되며 그 상승폭은 작기 마련이며 제 하락세는 지하를 도대체 몇 층까지 뚫고 들어갈지도 모르므로 엔벨로프를 포함한 그 어떤 지표를 활용한 매매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벨로프 지표를 중심으로 비교적 가장 저점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의 매매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의 시와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상승 추세 전환을 기다리고 확인을 거듭한 매매에 비해서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만 있다면 그 상승률이 몇 배로 크게 될 수도 있는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종목을 보게 되는 우려와 뉴스 속에서 개인의 판단만 믿고 꿋꿋한 심리 싸움을 해야 할 때가 많으며 자칫 잘못된 종목 선정과 손절 타이밍을 놓칠 경우 긴 추가 하락과 박스권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주의와 냉철함이 필요한 매매법입니다. 반면에 매매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바닥을 찍고 재상승을 판단함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로 판단하기에 효과적인 지표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참신하면서도 유익한 종목 선정법과 매매 방법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